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뉴욕타임즈가 테슬라를 극찬하고 나왔는데요. 자, 마약 보도 후에 갑자기 웬일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가 2번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현재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오늘도 고만고만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그냥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닌 그런 고만고만한 그런 흐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소 볼까요? 0.46% 올랐습니다. 자, 내릴 때도 이만큼, 오를 때도 이만큼 늘 똑같죠? 애플 0.48입니다. 자, 애플도 뭐 오늘 마소랑 비슷하고요. 자, 오늘 엔비디아 0.94 오늘 올랐습니다. 어저께는 조금 조정받았는데 오늘은 또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늘 지금 뭐 다들 비슷한 흐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1.07 빠졌어요. 아마존은 오늘 조금 더 빠졌죠. 이것도 뭐 그냥 그동안 많이 오르기 때문에 또 조정 나온 거고요. 구글 1.50 다 비슷합니다. 흐름세가 빠졌고요. 자, 메타 0.21 빠졌습니다. 자, 근데 오늘 테슬라가 또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요. 1.80 올랐습니다. 뭐 장중에 조금 더 많이 올랐다가 뒤에 조금 꺾였지만, 자,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테슬라는 어저께 나홀로 조금 더 빠졌는데 오늘 지금 나홀로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요. 전형적인 어떤 뭐 큰 상승 또 큰 하락 그런 게 없는 횡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 또 갑자기 급등하고 하는 그런 구간 나오니까요. 지금 이럴 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세요. 뭐 그냥 작은 주식들 빠진 것들도 많고 또 오른 것들도 있고 그냥 계속 고만고만하게 흘렀다. 그러니까 이 횡보 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란, 이스라엘 지금 문제죠.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고 그냥 소위 말해서 찍고만 바로 귀국했죠. 자, 그게 바로 미국의 NSC 모임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이란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자, 선제 공격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란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첨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G7을 마치고 바로 귀국할 정도면요, 그러니까 바로 조기 귀국할 정도면 이건요, 그냥 이게 뭐 여러분 그냥 뭐 ceasefire 있지 않습니까? 뭐 서로 화해하고 또 뭐 적당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수준이면요, 이렇게 빨리 귀국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빠르게 귀국하는 건요, 결국 뭐냐면 중요한 결단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제가 지금 며칠 사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결국은요,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십시오. 위에 타이틀도 보면요, 미국이 이란에서도 이란 사람들에게 떠나라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빨리 탈출을 준비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지금 이란의 이 공격이 임박했다는 거거든요.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바로 반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이. 그러니까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최후 저항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도 방공으로 대피하고 뭔가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것이 곳곳에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얀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경고했냐면요, 이란에게 ultimatum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후의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했습니까? 야, 그냥 전적으로 total surrender 하라 그랬죠. 그냥 니네가 완전히 두 손 들고 나오면 그러면 공격은 하지 않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다 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항복하고 나오면 그냥 이제 정권은 다 넘기면 그건 평화적으로 끝난다. 안 다치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뭐 어떤 지도자가 동의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 어찌됐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ultimatum이라고 최후의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considers a possibly ordering U.S. strike against the Middle Eastern na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게 미국의 이 소위 폭격기를 동해 가지고 동원해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후 통첩까지 했는데 지금 이 이란의 종교 지도자가 지금 최고의 그 수장이잖아요. 대통령 이런 것들은 그냥 바지 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거의 한 3, 40년 동안 얘네들은 이란은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제가 앞에서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종교 일치로 가는 거죠.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이슬람 리퍼블릭이라고. 얘네들은 종교가 소위 헌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아야톨라 이 소위 그 하메니가 이제 수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경고를 내렸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그렇게 니네가 나온다? 그러면 such a move would 100% backfire가 있을 거라는 거죠. 100% 니네 그 우리가 backfire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나름대로 또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저항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이거 위험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하메니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중간에 나왔다가 그런 식으로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전적으로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결국은 불바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불가피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미 벌써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벌써부터 지금 계속 또 주고받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또 먼저 이미 선제 공격들을 또 하고 있어요. 이전에 최근에 나온 거 말고도요. 미리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제공권 장악해야 됐죠. 그리고 이들이 그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걸요. 아예 그 지점들을 아예 그냥 폭격기로 다 두들겨 패버리는 거죠. 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 그 이란에서 계속 쏠 수 있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의 그런 어마어마한 미사일 쏘는 걸요. 아예 쏠 수 없게끔 그냥 아예 그냥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아예 두들긴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때리겠죠. 미국의 지금 전략 폭격기가요. 현재 그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소위 그 핵폭탄 있지 않습니까? 핵 개발하고 있는 거. 그걸 이제 그 지하에 굉장히 그 밑이 있기 때문에 이거 특별히 거기에 조준해서 때릴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지금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예 이제 이란이 핵을 못 가지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때리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거, 이 소위 그 하메이니를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지금 이 흐름은요, 계속 아예 이 종교 지도자까지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란에는 이제는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슬람 공화국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악의 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에 갈 때마다 자꾸만 이란이 돕고 있는 테러리들이 공격하고 있죠. 뭐 여러 무역배들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배후에서 공격했던 게 위아래로 공격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아래쪽에는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계속해서 그 하고 깐족거리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란의 뒤에서 백업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레바논 위쪽에 시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다 지금 전멸한 상태거든요. 그 이제 이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뿌리 뽑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은요. 트럼프는 최종적인 결론은 주진 않았는데 아마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후폭풍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아예 이번에 싹을 자르겠다라는 그게 지금 움직임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조기 귀국한 이유예요. 근데 자꾸 뭐 여러분 뭐이 딴소리 하는 그런 뭐 이 채널들이 많은데요. 다 그 바보 같은 소리들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이번 주간 계속 이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연준 의장의 컨퍼런스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당연히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잡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빨간색으로 보세요. 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포인트를 하나 얘기했는데요. Without tariffs, power express confidence, inflation will be heading toward their 2% goal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얘기했죠. 관세가 만약에 없었다라면, 파월이 뭐라고 하냐면요. 인플레이션은
2%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당연히 왔을 거라고 자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confidence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대로 내려갔으면 인플레이션은 2%대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나타났죠. 바로 트럼프의 관세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연준이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그대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자, 트럼프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 연준도 굉장히 곤란스러운 거죠.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의 목표로 가고 있는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 관세가 이걸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이거 뭐예요? 이 관세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2%의 타겟에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심스럽다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은요, 사실 제가 기술적인 거나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은 거의 안 하잖아요. 뭐 특별한 경우 빼고는요. 근데 지금 보통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요런 이슈가 터질 때 얘기를 하죠. 자, 마소가요, 뭘 계획하고 있냐? Planning 1,000 more job cuts aimed at salespeople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마소가요,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자, 지금 수천 명이면 꽤 또 많은 숫자인데, 아니, 마소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마소는 천하의 마소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주가의 흐름도 보세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너무나도 편안한, 그냥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뭔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현금 흐름 좋고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뭐 해고하고 이런 것도요 과격하게 나오지를 않는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소가 thousands more job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정리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타겟이 맞춰져 있냐? sales peop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ales people이라고 하면요,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나가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매장들이 있잖아요. 매장들에 가보면 혹시 매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매장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어떤 걸 팔고 있냐면은 마소가 팔 게 뭐가 있지라는데, 실제로 마소가 이런 자신들만의 그 하드웨어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니까, 자, 그런 판매가 사실 다른 데 비하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사람들을 대규모로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는 인력 감축이 훨씬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소가 좀 더 이제 인공지능에 더 초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쪽은요, 지금 보시는 거죠. 어제도 제가 여러 기업들 분석해 드렸지만, 지금 뭐 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요, 사실 이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수동으로 반복적이고 지루한 잡들을 사람들이 다 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되면요, 그런 쪽에 일자리가 확 줄게 됩니다. 그럼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겠죠. 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부분에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하의 마소도요, 사람을 줄이고 있다?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인공지능 발전 때문에 도움을 얻은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는 경제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소까지도 사람을 해고하겠다라고 하는 거요. 이거는 최대한 단촐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구글도 보세요. 구글도 조심스럽게 가려고 하잖아요. 천하의 구글이요. 그러니까 마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모든 대기업들, 미국의 대기업들이 현재 높은 고금리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수요, 디맨드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좀 더 조심스럽게 가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제롬 파월 의장은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또 많이 나눴지만, 자, 지금 오늘 여러 발표 후에 시장의 마켓의 예상은 뭐냐면요, 2025년 올해에 두 번 정도 2times 컷이 있겠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아래쪽에 보세요. 노란색으로 별표 친 거 보시면요, 오늘 연준이 hold rate steady 했죠.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그 시장도 안정감이 있었어요. 뭐 특별한 변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좀 상승하는 흐름 나왔죠. 근데 상승하는 흐름 배경에는요, 전체 대화 얘기 속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게 되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겠구나라고 바뀐 거예요. 원래는요, 시장이 한 번 정도 예상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체적 기조에서 지금 forecast 2 times cuts in 20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 정도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보다는 좀 낫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위에 보세요. 이런 기자의 질문과 좀 도발적일 수 있는,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체어가 들어오면은, 즉 새로운 이제 이 연준 의장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하던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I've never heard anyone raise that issue.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직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I really don't think that's right. 근데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와 반대로 가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르다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너 틀렸다고. 빨리 바꿔야 된다고. 바보 같다고. 오늘도 그 stupid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멍청하다고, 바보라고 대놓고 또 공격했거든요. 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I really don't think that's right. 자,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방식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가요. 근데 That's not up to me to decide라고 합니다. 자, 근데 내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냐? 라는 거죠. 왜냐, 내년에 이제 교체되거든요. 내년에 교체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는데 본인은 그 방식 안 좋아하지만, 동의하지 않지만 결국은 내가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이 소위 말해서 수장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결정할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롬 파월 의장은요, 지금 자신의 기조를 변함없이 가되 한 2번 정도가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가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해서요, 굉장히 좋은 또 이런 기사를 실어냈거든요. 또 정밀 분석까지 해서 기사를 실어냈는데, 자, 뭐 아무래도 언론이니까, 뭐 또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이니까 또 이제 뭐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에 맞춰가지고 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거는요,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가 일론 머스크 마약 얘기를 하면서 마약 복용자다, 마약쟁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죠. 뭐 늘 나오던 얘기다 보니까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일종의 뭐 정치적 공격도 다 섞여 있다라고 저도 분석해 드리고 했지만, 자, 어찌됐건 뉴욕타임즈가요, 머스크를 마약으로 얼마 전에 공격하더니 갑자기 웬일입니까? 테슬라 로보택시를 아주 길게 다루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 안 다뤄도 되잖아요. 뭐 굳이 뉴욕타임즈가 테슬라에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머스크랑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걸 왜 다루겠습니까? 아예 공격할 거면 몰라도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요, 그냥 객관적인 팩트하고 또 이 테슬라 로보택시의 강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루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균형 잡히게 가져가는데 굳이 안 다룰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웨이모 걸 다루지 뭐하러 다룹니까? 안 다뤄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시하거나 아예 그냥 비판만 하거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부터 뉴욕타임즈가 웬일이냐고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나오거든요. 아니, 그 전에 얼마 전에 마약 공격하더니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따가 보고요. 일단 뉴욕타임즈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했거든요. 일단 타이틀 보세요. 테슬라 로보택시 Long Promised by Elon Musk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에 의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진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드디어 joins a crowded field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 텍사스 어스틴이라고 하는 도시에, 텍사스 어스틴도요, 여러분 교통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차량이 많은 곳인데 드디어 여기에 이제 데뷔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더 크게 이제 소문도 나고 더 크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뭐 지금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아래쪽에 굉장히 이제 제가 평소에 강조하던 부분들도 마지막에 이걸 그대로 이제 전문가를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Tesla will also be able to mass produce a self-driving taxi much faster라고 합니다. 자, 이거 첫 번째 포인트. 테슬라는
로보택시가 즉 자율주행 이 택시죠. 이게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데, 자, 대량 생산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스 프로듀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회사임에 틀림없는데 그것도 더 빨리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사실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웨이모가 이걸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지적했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More affordably than any other company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로보택시, 즉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계속 분석해 드리면서 경쟁사들하고 어제도 다루고 거제도 다루고 계속 보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웨이모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웨이모는 본인들의 그냥 자율주행 기술은 갖고 있지만 자동차 생산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자동차 생산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데 맡기고 있는데 그거 맡기다 보면 아무래도 일관성, 호환성 이런 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그쪽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의 소프트웨어의 전환율이, 연결이,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내연기관차들이 갖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웨이모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그런 한계성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다 갖추고 있죠. 대량 생산도 남들보다 훨씬 빨리 하죠. 웨이모는 막 이걸 박차를 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본인들이 차를 안 만드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이 직접 차를 만드는 테슬라는 이걸 더 저렴하다? 그러니까 차량을 운용할 때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저께 보셨죠? 어제 제가 데이터 2부 때 보면은 웨이모가 우버보다 비싸고 그리고 지금 리프트보다 비싸다 그랬죠.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더 비싸요. 근데 사실 더 싸게 공급해도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왜냐? 이미 들어간 비용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운전자가 없는 걸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도 공간이나 이런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확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대량 생산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미스터 코러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Having a structurally less expensive vehicle should mean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compete with Tesla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구조적으로 이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비싸지 않는 덜 비싼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는 결국은 테슬라와 경쟁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냥 difficult도 아니에요. extremely difficult to compete with Tesla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이 싸워가지고요 경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제도 가격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안 돼요. 테슬라는 가격을 고무줄처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늘렸다가 올렸다가. 그러니까 적당히 수익을 보면서 가격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맨 위에도 보시겠지만 위에 노란색으로 제가 이 하이라이트한 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냐면요. Only one can scale profitably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유일한 회사예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데 이익을 보면서 이득을 보면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유일한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게 테슬라의 강점이잖아요. 다른 회사들은요, 이거 하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계속 돈이 그냥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대량으로 뽑는데도 profitably, 즉 이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 수 있는 구조죠. 그게 바로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강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미 여러분 이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DNA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좋은 소식입니다. 자, 노르웨이에서 이제 5월달 판매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Tesla seeing a sharp rise in vehicle sales in Norway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자동차 판매가요, 아주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노르웨이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의 발륨 수가 적죠. 뭐 당연히 노르웨이가 인구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노르웨이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죠. 거의 95% 이상이죠. 100%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전기차가 완전히 전기차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배적으로. 그 말이 결국은 다른 유럽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노르웨이가 인구가 적고 뭐 포션이 얼마 안 되는데 왜 호들갑이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려보세요. The company is on track to set a new monthly record there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전체 매달 이제 신기록을 세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monthly 데이터가 최고치를 찍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아래쪽에 보세요, 여러분. 아래쪽에 보면 그래프 보이죠? 짙은 초록색이 2024년도, 그리고 연한 초록색이 2025년도예요. 자, 근데 보시면요. 1월달, 2월달, 3월달, 3월까지도요. 2025년도가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에도 새 차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모델 Y가요. 자, 새롭게 이제 새로운 모델 Y 나오면서요. 근데 보세요. 이제 5월달 되니까 압도적이죠. 5월달 되니까 지금 보세요. 짙은 초록색은 24년도인데 지금 그거보다 2배 이상이 높죠. 매출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24년대에서 25년도가 독보적인데 이 데이터가 계속 갈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 달 6월 달은 더 높겠죠. 자, 지금 그래서 다음 달 또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노르웨이에서 복귀했는데요. 자, 이 노르웨이가 상징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왜냐? 노란색으로 맨 위에 마지막 보면 Bucking the trend seen on most of its other European market입니다. 지금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도 좀 저조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근데 이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 것이 노르웨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도 초창기 때도 노르웨이가 가장 좋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요.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 다니지 않고 회사 일에만 전념하니까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지금 오히려 괜찮아 보이죠. 그게 결국은 유럽도 그동안 브랜드 데미지가 조금씩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유럽 사람들은요, 히틀러, 나치 굉장히 싫어한다.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를 그렇게 비추고 빗대고 있고 트럼프를 그렇게 보니까 머스크도 그렇게 보고 봤던 거예요. 같이 그냥 그 막 윽박 지르고 막 그 히틀러처럼 파시즘적이고 막 극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유럽이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난했는데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랑 같이 안 다니니까 같이 도매급으로 안 묶여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씩 살아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는요, 회사 일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랑 어울려가지고, 자, 그래봐야 좋은 점수 안 나옵니다. 그냥 트럼프랑은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돼요. 그래야 이제 법적으로 제재가 안 들어오니까요. 자, 아무튼 노르웨이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BYD의 실체,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 전기차 업체들의 실체들을 계속해서 분석해 드렸었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뭐 그냥 새 차도 안 팔리니까 마일리지가 없는 중고차로 내다 팔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중에는 또 뭐 왜 BYD가 매출이 테슬라를 뛰어넘었는데 질투하냐 뭐 이러고 뭐 막 그런 얘기를 또 반대로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좋은 정보를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 왜곡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린 결과를 갖게 돼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깨끗한 좋은 정보를 들어야 된다고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일단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중국 정부가요, 지금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특히 메이저 업체들 중에 16개가 있거든요. BYD를 포함합니다. BYD, NIO, 뭐 또 세잉 모터, 지금 뭐 이 중국에서 가장 큰 브랜드들 중에 하나들이죠. 근데 지금 이런 회사들에게요, 경고를 내렸습니다. 경고장을요. 야, 니네 이러면은 큰일 난다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왜 서로를 죽이냐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식으로 죽이냐면 merciless undercutting on pri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경쟁을 하는데 가격을 떨어뜨리는데요, 무자비하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말 그대로 무자비하게 해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BYD도 최근에 가격 30% 인하한 거 보셨죠? 그렇게 잘 팔리는 회사가 왜 30%씩 인하하겠습니까? 근데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회사들, 니오며 경쟁사들은 서로 그냥 물고 죽이면서요, 가격을 인하합니다. 왜 가격을 그렇게 인하할까요?
상대를 죽이겠다는 거야. 일단 너부터 죽으라는 거죠. 경쟁자가 나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시장을 다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가격을 무자비하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수익이 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수익 안 나는 걸 어디로 돌립니까? 공급사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돈 안 줘요. 1년, 6개월 뒤에 줄게, 1년 뒤에 줄게, 이런 식으로 돈을 안 줍니다. 그 공급사들이 망하는 거죠. 그 BYD 협력사들이 문 닫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지금 난리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중국 전기차 성장이 now slowing 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성장률이 이제 멈추고 있어요. 느리게 가고 있어요. The market has become oversaturated with the companies fighting to win over drivers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서로 경쟁이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포화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포화 상태예요, 중국이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서로 가격대로 틀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넘쳐나요. 중국 수요가 10이라면 공급이 20이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테슬라가 이번에도 15,000대 이상 돌파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렇게 중국의 어려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기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그렇게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서구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안에서요. 왜 중국은 지금 뭐 없어요. 지금 뭐 룰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re's been Darwinian battle이라고 합니다. 이 다윈식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윈의 그 원리 중에 적자 생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윈은 결국은 약한 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한 놈만이 살아남는 이런 정글의 법칙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가격을 후려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가격을 밑으로 잔인하게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지금 돈이나 자금줄이 안 되고 좀 약한 기업들은 다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막 중국의 지역 경제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hey're looking to destroy their domestic peer. 결국은 자신들의 국내의 경쟁사들을 다 파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살아남겠죠. 여기에 지금 웨스턴 매니팩처러입니다. 서구 기업들은요, 중국 시장을 탈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이 폭스바겐이랄지 서구 기업들 많이 탈출했잖아요. 그리고 안 팔리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독보적이에요. 나머지 чин의 국내 기업끼리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들이 데이터를 내보내고 매출이 많다 이런 것들은요, 계산이 다 무의미해요, 지금은요. 일단 굉장히 많은 중고사들이 망하게 될 거고 오히려 시장이 재편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요, 나중에 굉장한 흐름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을 보면서 길게 보고 나아가면 된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주가는 괜찮았고 지금 중동 지역을 좀 주목하면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이요. 자, 그렇게 길게 보면서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LA 종교수였습니다.